2026년 새해 초부터 우리 국민의 혈압을 올리는 소식이 법정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 침대 축구라는 말만 들어봤지 침대 재판이라는 말을 들어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들의 뻔뻔한 자태와 행태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영상 제작에 도움되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지난 9일 특검의 서슬퍼런 구형이 내려지고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들의 치졸한 재판 지연 전략에 밀려 구형은커녕 재판이 13일로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면 이건 단순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법부 자체를 조롱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법정판 필리버스터이자 침대 변론의 결정판이었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행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서류 증거 조사라는 명목하에 무려 8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이라면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핵심 내용만 짚고 넘어가면 될 일을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을 마치 강의하듯 읊조리며 재판 시간을 고의로 갉아먹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반성은커녕 우리가 징징대는 거냐며 오히려 재판부를 향해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입니다. 417호 대법정,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29년 전 전두환, 노태우 두 내란범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 서슬퍼런 역사의 현장에서 윤석열이 했던 행동은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며 계엄의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변호인단 역시 이 재판은 정치적 핍박이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치를 조롱했습니다. 진짜 팩트는 이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법리를 다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어 정치적 반전을 꾀하고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악한 수법이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에 취해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들의 행태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처럼 나쁜 쪽으로만 역사가 반복되고 그것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 보여주는 저 뻔뻔한 시간 끌기는 사실 새로운 발명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독재자들과 부패한 권력자들이 사법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전매특허처럼 꺼내들었던 캐캐묵은 수법들을 그대로 베껴온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저 대법정 417호의 선배 내란범인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 광주 학살의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섰을 때 그는 재판 내내 알츠하이머라는 핑계를 대며 출석을 거부하고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법정에서는 돈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희대의 망언으로 사법부와 국민을 우롱했죠. 지금 윤석열 측이 결심 공판 직전에 수만 페이지의 증거 자료를 던지며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떼를 쓰는 것과 전두환이 건강을 핑계로 재판을 마비시켰던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본질은 하나입니다. 법의 심판을 늦춰서 국민의 기억력을 시험하고 그 사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길 기다리는 물타기 전략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다스 소유주 문제로 재판을 받을 때 수십 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재판을 무한정 길게 끌었습니다. 재판이 1년, 2년 길어지면 대중의 관심은 식고 언론의 보도 강도는 약해집니다. 저들은 바로 그 피로감을 노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재판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사법 시스템 자체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 하는 행태는 이들의 수법을 한층 더 악랄하게 변조한 것입니다. 저들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 안에서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12월 3일 군화발로 국회를 유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던 그 오만함이 재판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장의 증거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 폭탄 던지기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적 허점을 노려 판결 선고가 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추악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재판장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은 저들에게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토록 악의적으로 결심 공판을 지연시키며 사법부를 우롱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학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정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저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정치적 반전을 꾀하려는 속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판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무한정 길어지게 만들어 그 사이 정치 지형이 변하거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 살고 보자, 시간만 끌면 기회는 온다는 파렴치한 심보입니다. 둘째,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고 무더기 증거를 투하하는 것은 판사로 하여금 이 재판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치적 탄압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법부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들이 우롱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뿐만이 아닙니다. 12월 3일 그 추운 밤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우리 국민 모두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법정에서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며 웃고 꾸벅꾸벅 조는 그 오만한 태도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도발입니다. 재판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사법 정의를 마비시키는 무기로 쓰이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적인 증거 제출과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는 단호한 기각으로 맞서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특히 국가의 근간을 흔든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식지 않는 관심과 감시의 눈초리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관심을 끊을 것이라는 저들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 재판의 결론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을 겁니다. 417호 대법정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저들의 꼼수를 규탄하고 사법 정의를 촉구하는 강력한 댓글 한 줄을 남겨주세요. 빠짐없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법정을 지켜보는 무서운 국민의 눈이 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횃불이 됩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기어코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